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리 자료 해석의 신원입니다. 자, 이번에 신원의 P-세포 NCS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기본서 교재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강의를 새롭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OT를 진행할지. 첫 번째,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NCS 고득점 전략과 P셋의 관계, 그리고 강의 및 교재 소개, 그리고 강의 활용 가이드, 그리고 합격 후기 및 강의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저에 대한 소개는 두 줄로 끝나겠죠.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허니. 자, 그래서 NCS 누적 수강생 수 1위, 그리고 자료 해석 베스트셀러 1위, 자료 해석 검색량 1위, 강사평가 1위. 항상 1위 신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몇 가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5년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NCS 메인 무대에 강연을 했었습니다. 필기 대표 강사로서요. 자, 그리고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국가보훈부 등에서 NCS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EBS P셋 강의도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NCS가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영역들 소개해드리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요게 3대 영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자원관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외의 영역들은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등이 있는데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영역 쪽에서 자료해석 관련된 문제들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료해석이란 협의의 의미로 보면 수리 영역 안에 표차트 해석하는 문제, 자료해석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수리 영역 바깥에 있는 문제 해결, 자원관리 쪽에서도 표 그래프와 텍스트를 주고 이에 대한 해석 또는 계산, 추론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자료해석의 영역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해석을 정복하는 자가 NCS에서 승리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고득점 전략과 P셋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전 영역에 대한 일반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CS 전체적인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NCS 기본서 그리고 문제집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 자료 해석 쪽에 취약하다 그러시면 저의 강의 P셋4 NCS 수리 자료 해석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CS 기본서를 봤는데 특히 수리나 자원관리 쪽에 계산형 문제 등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P셋4 NCS의 이론 파트, 그리고 제가 최근에 SOS 기초수리라는 강의를 또 세팅을 했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질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요. 일단 내가 잘하는 영역의 문제들을 먼저 푸시고 내가 취약한 영역의 문제들은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영역 간 칸막이가 없는 경우라면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인가 또는 평소에 내가 풀었을 때 정답률이 낮은 문제인가를 판단해서 시간을 많이 쓰거나 정답률이 낮은 유형의 문제들은 일단 건너뛰고 평소에 본인이 잘하는 문제들에 집중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부터 그게 길러지지는 않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골라내는 선구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일반론 수리 영역에 관련돼서 3가지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속독 능력, 자료 해석 능력, 계산 능력.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속독 능력. 요거는 꼭 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필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기억하고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수리 파트에서는 자, 키워드가 연도, 수치, 주로 이제 퍼센트 같은 것들, 그리고 주어, 수로, 비교급 이런 표현들에 주의하시면서 그 키워드를 기억하고 해당 자료 가서 확인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놓은 문장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자, 보시고 나서 여기서 이 문장을 통째로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키워드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2010년 이후 연도 중국. 자, 비중은 자, 그러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이거는 표 제목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에요.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 현황이라는 표가 있을 때 그 안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비중은 즉 중국 비중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어 부분 그다음 지속적으로 증가, 지속적 증가 그리고 수로 부분. 그래서 키워드는 2010년 이후 중국 비중 지속적 증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표로 가서 자, 중국하고 2010년이 만나는 셀의 수치부터 보시면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 근데 그 주어진 표의 수치가 이미 비중 정보로 나와 있다면, 즉 퍼센트 정보로 나와 있다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 수치가 실제 사람 수라면 그때는 전체, 그 해 전체의 국내 거주 외국인 수를 보시면서 비중을 계산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이제 비중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비중이라는 거는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분수 구조니까 이제 분수 비교 테크닉 제가 알려드리는 분수 비교 테크닉을 활용해서 비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해석 능력. 자료 해석의 기본 포맷은 발문, 문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표 그래프가 주어진 자료인데 그 표 그래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따라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목, 단위, 표 그림의 항목, 각주, 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이론적인 학습이 되어 있으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단위를 보셨을 때 단위 중에서 실수와 비율 이렇게 크게 구별했을 때 실수 정보일 때 즉 사람 수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사칙연산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비율 자료, 퍼센트 정보가 나왔을 때는 이 비율의 기준수가 같은 것들인가 다른 것들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라는 퍼센트 자료라면 뭐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의 구성비들이 있을 때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각 연령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거니까 그 비율들이 실제 인원수랑 비례하겠죠. 예를 들어서 20대 구성비가 15%고 30대 구성비가 20%라면 20대보다 30대가 많다 이렇게 바로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율의 기준수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 실업률 이래가지고 20대 실업률이 5%, 30대 실업률이 3%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실업자 수를 바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20대 실업자 수가 30대 실업자 수보다 많다. 이런 진술은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그래서 해당 연령대 경제활동 인구 수를 알아야지 실업률을 곱해가지고 실업자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20대, 30대의 경제활동 인구 수를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자 수에 대해서 연령대별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즉, 그 실업률만 가지고는 실업자 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퍼센트의 기준수가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비교되는데 다르다면 기준수를 모르면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뭐 이론 파트 가서 자세하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 그림의 항목들
주요 항목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 각주로 갔을 때는 각주가 이제 당구장 마크 있고, 각주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 각주가 하나 있을 경우도 있고요. 자, 각주 중에서 다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각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식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1인당 GDP 이퀄 인구분의 GDP. 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실업률 이퀄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의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 공식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한 질문이 공식을 활용한 문제가 나온다. 질문이 나온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경우. 남자는 700명, 여자는 500명이 이런 정보가 나와 있을 때는 그 수치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가이드 역할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꼭 기준수 확인하는, 즉 구체적인 숫자 나왔으면 꼭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뭐 이의제기 방지하려고 달아놓은 것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어에 대한 풀이 같은 거 그런 각주들은 필요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각주는 공식과 수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풀 때는 이제 선지 중에서 쉬운 거 위주로 풀어야 되겠죠. 그냥 쭉 읽었을 때 바로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자료 읽기형 지문들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 자료 계산형 지문 중에서도 간단한 건 그냥 바로 푸세요. 간단한 덧셈, 뺄셈, 뭐 비율 계산 이런 것들이라면 바로 푸시고 복잡한 계산들이 있죠. 10개 정도의 데이터를 합산해야 되는데 자릿수가 많다든지 또는 분수를 한 5개를 놓고 비교해서 그 중에 세 번째를 골라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산 능력 쪽으로 가보시면 계산은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 비교나 곱셈 비교 하실 때 직접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는 테크닉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칙연산, 비율, 증감률 계산 등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것도 빠른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NCS 고득점 전략과 피셋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NCS 문제에 피셋 문제들이 변형되거나 심지어 아주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피셋 문제를 공부를 하신다면 NCS 대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셋 강의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NCS에 출제되는 피셋형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피셋 문제들이 NCS의 유사 출제 또는 거의 동형으로 출제되는 비중들이 높다라는 거 소개하고 있고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인데요. 자,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셋 문제와 NCS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피셋 문제들은 7급 같은 경우에는 25문제 60분을 줍니다. 그래서 문제당 평균 2분 24초를 주는 꼴이고요. 한편 5급 공채 문제라면 9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당 평균 2분 15초를 줍니다. 한편 NCS의 경우는 피셋보다 난이도를 낮추긴 하지만 문제당 부여되는 시간이 훨씬 짧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 관리 때문에 NCS에서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아무리 문제를 쉽게 바꾼다 하더라도 시간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셋 문제형의 문제들, 특히 자료 해석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익숙해지신다면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적게 주더라도 압박감을 덜 느끼면서 필요한 포인트들을 딱딱 잡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셋 문제로는 한 문제로 나올 만한 양을 문제를 NCS 문제에서는 그거를 쪼개가지고 두세 문제로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피셋형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강의가 바로 제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센 문제도 유형별로 난이도가 갈리는데요. 가장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입법고시, 그 다음 5급 공채, 그 다음 7급 공채, 민간경력자. 그래서 문제 난이도로 보면 민간경력자 피셋하고 NCS는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체감 난이도는 시간이 NCS는 확 줄여주기 때문에 문제당 시간이,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NCS가 한 중간쯤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 파트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제 교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친절하다. 그래서 손필기 노트. 선생님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손필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예습, 복습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전 문제 푸실 때도 유사 문제들 만났을 때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각선, 주사위들 쭉 있으니까 요거는 같은 숫자가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꼭 주사위가 아니더라도 가로, 세로에 똑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A, B, C, D, E, A, B, C, D, E, 가로, 세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전입, 전출 이런 식으로 표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각선이 같은 지역이 만나는 부분들이니까 동일 지역 내 이동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구조만 봐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화되면 이제 자신감 얻고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필기 노트는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목차를 보시면 파트 1부터 파트 9까지 있는데 그 중에 7까지가 이제 이론편이에요. 파트 7까지가 이론편이고, 그 다음 파트 8은 문제편인데 엄선 200제라고 해서 자료 해석 100제, 응용 수리 100제. 그 다음 파트 9는 이제 모의고사, 그렇게 해서 총 5회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5회차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 파트는 이제 크게 다시 챕터가 총 35개로 되어 있고요. 파트로는 7개, 그리고 각각 하위 챕터들이 파트마다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료 해석 도표 분석, 두 번째가 연산 능력 사칙 연산, 세 번째가 응용 계산, 네 번째가 통계 이론, 다섯 번째 심화 이론, 여섯 번째 응용 수리 1, 일곱 번째 응용 수리 2. 그래서 응용 수리 부분까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S 적용 엄선 200제, 자료 해석 엄선 100제 안에는, 원래는 이전 교재에서는 자료 해석 엄선 60제, 응용 수리 엄선 40제로 해서 이 NCS 적용 엄선 100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엄선 100제 안에는 이번에는 이제 자원 관리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수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원 관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중에서도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자료 해석 뿐만 아니라 자원 관리, 문제 해결까지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수리 문제는 40문제였는데 엄선 문제가 원래는 이제 100제로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응용 수리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9에 최신 피셋 기출 재구성 모의고사 해서 챕터 1은 가장 최근의 피셋 기출들 위주로 구성했고요. 파트 2, 3, 4는 근간의 피셋 기출 문제들로 구성하고 5문제는 총 20문제 중에 각 회차별로 5문제는 이제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들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파트 5 고난도 문제는 모두 제가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록에 공식 색인 들어가 있으니까 학습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개념 나오면 색인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중평균, 그럼 기억에서 찾으시고 해당되는 페이지 알려주는 거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조금 생소한 개념들 나오면 바로바로 색인을 활용해서 교재를 같이 따라오시면서 미리 그 부분을 좀 보강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답 및 해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교재 목차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교재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스텝 1, 실력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 그래서 실력 진단 테스트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분의 시간 동안 풀어보시고 점수대에 따라서 학습 플랜을 짜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계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실력 진단 테스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유가 있다면 이 책을 완전히 1회독에서 끝낼 거 아니라 2회독, 3회독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때는 단기 플랜, 점수와 무관하게 단기 플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면 이 목표량대로 진도 빼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완전히 소화하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1회독, 2회독, 3회독 반복할수록 몰랐던 부분들이 점점점 커버되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처음에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는 저걸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2번, 3번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됐다.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 끈기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스텝 2, 수리 자료에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NCS 빈출 유형 이론 학습하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35개의 챕터들로 구성된 이론들을 정리하실 됩니다. 그리고 각 이론의 날개 부분에 관련된 엄선 200제 문제들 리스트가 있으니까 학습하실 때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핵심 요약. 그래서 이 챕터의 핵심들을 또 날개 부분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학습하고 바로 OX 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 3. 자, 자료 해석 응용 수리 문제를 통한 풀이 접근법. 그래서 엄선 200제, 자료 해석 100제, 응용 수리 100제를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엄선 100제의 경우는 문제별로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별도로 또 추가 질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습 복습하실 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스텝 4는 최신 피셋 기출 재구성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적응력을 향상시키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급했었죠. 총 5회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구매 특전으로 추가 모의고사도 제공되니까요.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여기도 소개하시면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로 상세한 해설과 시간 단축 팁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시간 단축 팁 이렇게 박스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참고해서 빠른 풀이들을 같이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직접 빠른 풀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활용 가이드로 가볼게요. 자, 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최선인가? 자, 보시면 진단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가이드 참고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SOS 기초 수리라는 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 기초적인 부분만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강의를 사전 수강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본 강의로 바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나는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좀 따라가기 좀 버겁다. 그럴 때 SS 기초수리를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이거 다 듣고 나는 이 강의 들어야지 그건 아니고 일단 이 본 강의 들으시면서 나는 그래도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SOS 기초수리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잠깐 이거 멈춰놓고 이 본 강의 멈춰놓고 기초수리 강의 듣고 나서 다시 팔로우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편 2, 3회독 하시고 엄선 200제, 그다음 모의고사 5회 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예습을 한 후에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좋겠고 복습은 또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색인이나 손필기를 참고해서요.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식이나 개념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표시하고 2, 3회독 하시고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반복할수록 이해도는 높아지고요. 각종 빠른 연산 테크닉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본인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갖고 가셔야 되고 가장 편한 방법들을 집중 연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 비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을 비교해가지고 자증대상, 분자 증가율이 크면 상승, 모 증대하,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도 알려드릴 거고 근데 이게 증가율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애매해. 그러면 분자, 분모의 차이를 이용한 분수, 즉 제가 이제 신원 용병법이라고 부르는 그 용병을 이용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는 책으로 보완 카드로 갖고 가시는 거. 그 외에 이제 크로스해서 곱셈으로 본다든지 분수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들을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수 비교에서 쓸 수 있는 2개, 3개 정도의 카드는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걸로 딱 들이댔는데 좀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다음 카드로 딱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알고 있는 것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수준에서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또 귀에 있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적용이 또 바로 안 되고 그냥 본인이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또 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강의 활용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후기들 쭉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보 합격하신 분, 강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연금공단, 자, 선생님 수업이 큰 도움이 됐다. 그 다음, 코레일 합격하신 분, 그 다음 이제 25년 상반기 최종 합격자, 그 다음 24년 하반기 최종 합격자의 후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제 강의를 통해서 큰 자신감을 얻고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감 갖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자세한 또 사례는 위포트 최종 합격 후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결정적 역할을 해준 콘텐츠 신원의 P세포 NCS 수리 자료에서 강의다. 서울주택공사 최종 합격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의 효과. 72.5에서 97.5, 62.5에서 92.5. 이렇게 요건 이제 P셋 수업을 들었던 분들의 상승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 카톡으로 받은 거 보면은 최근 7급 공채 제 수업 들었던 분 중에 100점 인증하시는 분들도 몇 분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고득점 합격했다라는 그런 즐거운 뉴스, 즐거운 소식들 전해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위포트 수강 후기 내용인데요. 쭉 보니까 신세계다. 그리고 꿀팁 많이 알아간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처음엔 엥 하고 들었던 게 점차 이해가 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네, 수업 듣다 보시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가중평균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따라갔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이해가 됐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저도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더 나은 강의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